2017년 시라이시 타카히로라는 이름의 연쇄 살인범이 9명을 강간, 살인 및 시신을 토막낸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때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일본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이 시라이시 타카히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도쿄에서 가장 큰 홍등가 중 하나인 가부키초에서 성매매 여성을 영입하는 스카우트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영입이었지 사실은 일반인 여성들을 납치해서 성매매 업계에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시라이 씨는 클럽과 술집 밖에 서서 여성들을 클럽으로 유인한 다음에 팔아 넘기곤 했습니다. 내가 많이 팔아 넘기면 넘길수록 내 월급 수당은 점점 더 늘어나겠죠. 더 많은 여자애들을 좀 팔아 넘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라이 씨는 납치할 여성들을 물색하기 위해 SNS, 트위터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를 보내서 낚아가지고 납치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난폭한 일을 한 거죠. 하지만 이러한 시라이 씨의 성매매 여성 포주 일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2017년 2월 성매매가 걸려서 체포됐거든요. 이때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렇게 6개월 뒤인 2017년 8월 22일 포주 일을 잘리고 사실상 짧게 이런저런 일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거의 실직 상태였던 시라이 씨는 고향인 자마로 돌아와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앞서 말씀드렸던 트위터를 사용합니다. 시라이 씨는 자신의 먹잇감이 될 여자들을 찾기 위해서 트위터 계정만 5개를 팝니다.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은 바로 옆에 이 닉네임이었어요. 시라이 씨가 트위터에서 주의 깊게 본 나이대는 16살에서 26살 사이, 특히 우울증에 빠진 여자들이었습니다. 왜? 우울한 젊은 여자들은 내가 살짝 쓰담쓰담만 해줘도 좋다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거든.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실제 시라이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울증에 빠진 여자들만을 겨냥한 이유. 우울한 젊은 여성들을 설득하는 게 더 쉬워서. 시라이 씨는 어느 날 게시물을 하나 올립니다. 생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동반 자살자를 모집합니다. 이런 시라이 씨의 글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네, 저도 죽고 싶어요. 혹은 왜 죽으려고 해요? 등등. 이 많은 여러 답글 중에 한 명이 눈에 보이네. 시라이 씨는 그중 한 명을 설득해서 자살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죽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우리 같이 죽어요. 자기가 신이야 뭐야. 신도 생명을 마음대로 못하는데 지가 뭔데 다른 사람의 생명 가지고 난리야. 여튼 그렇다면 시라이 씨는 여성을 이렇게 꼬드겨서 어떻게 이 피해자를 죽였을까? 먼저 시라이 씨는 집 근처의 기차역에서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라이 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어요. 이놈은요,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전에 술과 수면제를 먹이는 등 진정제를 많이 투여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이 머지않아 기절하자 시라이 씨는 그들을 강간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을 죽였어요. 이게 끝이냐? 아니요. 그 후 잘게 토막까지 냈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시라이 씨는 피해자들을 죽이고 토막내고 그 살을 뼈에서 발라내 그 살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상한 건 이 시라이 씨 이렇게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죽이고 훼손했는데 이상하게도요, 피해자들의 뼈는 하나도 빼지 않고 자기 집에 깨끗이 씻어 보관해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 말로는 뼈를 버리면 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깨끗하게 씻어 뼈를 다 보관했다고. 진짜? 전리품같이 자기가 한 살인에 대해 만족 표시로 모아둔 거 아니고? 어찌 됐든 이 뼈들은 시라이 씨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시라이 씨는 자마에서 3개월간 여성 8명과 남성 1명을 포함해 총 9명을 죽였습니다. 시라이 씨의 피해자 중 1명은 23살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오빠는 동생이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동생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빠는 이상하니까 바로 경찰에 여동생을 실종 신고하게 되는데 그 조사 도중에 이 피해 여동생의 친구 1명이 중요한 얘기를 던집니다. 최근에 걔가 좀 많이 우울해했어요. 마음 터놓을 곳도 없고 답답하다고. 그래서 트위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 말에 피해자의 친오빠는 바로 여동생의 트위터에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트위터에 여동생이 죽고 싶어. 나랑 같이 죽을 사람 구해요.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려놨네. 내 여동생이. 그런데 거기에 시라이 씨라는 이 남자가 답글을 했네. 둘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걸 봤더니 가관이네. 이 시라이 씨인가 게라이 씨인가 이놈이 내 여동생을 어떻게 한 것 같다. 그런데 여동생의 트위터를 더 파던 와중에 이 시라이 씨라는 놈을 아는 것 같은 여자를 1명 더 발견합니다. 이 여자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오빠가 그 여자한테 접촉을 시도한 거예요. 말을 건 거죠. 시라이 씨라는 이 남자를 아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 시라이 씨라는 이 남자 뭔가 있는 게 분명하다. 당신 여동생이 실종되고 이틀 뒤 솔직히 살해당한 거죠. 살해당하고 이틀 뒤에 이 시라이 씨가 트위터에 또 글을 올린 거예요. 동반 자살하고 싶은 사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때 이 여성이 그 미끼를 문 겁니다. 저요. 저 죽고 싶어요. 그렇게 시라이 씨와 트위터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 시라이 씨가 사실 나도 어제 목매달아 죽으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했지 뭐예요. 우리 같이 동반 자살 해봐요. 며칠날 몇 시에 무슨 역에서 봐요. 그렇게 약속한 날 딱 그 장소로 나갔는데 시라이 씨를 딱 봤는데 시라이 씨 목에 끈자국이 없네. 분명 시라이 씨는 엊그저께 목을 매달아 죽으려고 시도했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목이 멀쩡해. 깨끗해. 그리고 뭔가 인상도 좀 그렇고 그 느껴지는 느낌, 촉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 여성분이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뜬 겁니다. 아 맞다. 제가 약속이 있었는데 잊고 있었네요. 아 미안해요. 다음에 또 봐요. 그래서 산 겁니다. 이 여성이 실종자 오빠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준 거예요. 곧바로 경찰에게까지 알려졌는데 그러면 이 시라이 씨를 우선 체포하거나 만나야 되는데 경찰이 무작정 찾아가면 도망가거나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놈을 잡아야 될까? 그래서 경찰은 이 여성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라이 씨 트위터를 통해 우울증이 있는 여자들에게 접근했어요. 이 여성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척, 죽고 싶어 하는 척 시라이 씨에게 또다시 접근한 겁니다. 그날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같이 죽지 못했는데 어떻게 같이 죽을래요? 아, 네, 좋아요. 2017년 10월 31일 어느 지하철역 근처에서 봐요. 그래서 그날 이 여성이 경찰을 대동해서 나간 거예요. 당연히 경찰은 근처에 숨어 있었죠. 약속한 시간이 됐습니다. 시라이 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 여성은 시라이 씨와 집까지 같이 갑니다. 집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지체해버리면 진짜 이 여성이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경찰이 아파트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렇게 체포를 하게 됐어요. 너 실종 신고된 그 여동생 어떻게 했어? 아, 걔요? 걔 죽였는데요? 걔 죽이고 얼마 안 가서 걔 남자친구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애도 죽였어요. 자백까지 합니다. 그럼 그 시신은 어디 있어? 시신이요? 냉장고랑 여기에요. 경찰은 시라이 씨의 집 안을 수색하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집에 우선 냄새가 무슨 개똥 냄새도 아니고 그 엄청 역한 냄새가 우선 진동을 했고 그 집 안에서 사람 뼈
그리고 훼손된 사람 머리들이 나왔어요. 머리들이. 시라이 씨는 240개의 사람 팔과 다리 뼈를 냉장고와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시라이 씨는 9명의 피해자들의 머리를 아이스박스에 보관했는데 원래는요, 이 머리를 산에 유기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와, 차도 없고 운전도 못해. 이 머리들을 들고 택시를 타거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수도 없고, 아, 어떡하지? 하다가 아이스박스에 보관했다고. 진짜? 전리품으로 보관한 거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선 당사자인 시라이 씨 본인만이 알겠죠. 그는 시신을 훼손할 때 아무래도 고글이나 마스크를 쓰고 식칼 2개, 톱 2개, 손도끼 1개, 송곳 2개, 가위 1개 등을 함께 쓰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피해자들의 피가 다 나왔거든요. 아우, 이거를 직접 눈으로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시 이 일본 경찰들도 적잖이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며칠 동안 밥이 안 넘어가지 않았을까. 경찰은 당연히 이 미친 시라이 씨를 강간, 살인, 시신 훼손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11월 4일까지 피해자 9명 중 8명의 신원이 밝혀졌고 유족이 제공한 샘플을 가지고 DNA 대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11월 10일에 모든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후에 알려졌지만 이 아래쪽에 맨 오른쪽 끝에 있는 23살 실종 신고했던 이 피해 여성, 이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유일한 남자 피해자였어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실종되니까 찾으러 왔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이 남성을 죽인 뒤에 시라이 씨는 이 남성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월세 명목으로 51만엔까지 갈취합니다. 51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21만원 정도예요. 거기다가 처음에는 시신을 해체하는데 4일 정도가 걸렸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도 죽이고 해체하고 하다 보니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 돼지 해체하듯이 전혀 뭐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 죄의식 없었던 거죠.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요,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2021년 1월 5일 결판이 났습니다. 당연히 사형 확정.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도 비하인드가 있어요. 당시 검찰 측은 사전에 피해자와 범인 사이 논의되어 있는 사항은 목을 매달아 죽는 거였다. 자살하는 거였다. 그런데 이놈은 피해자가 실신한 후 살해했다. 이거는 당초 의도와 다른 거 아니냐. 이건 살인이지. 또한 성폭행까지 하고 피해자 부모한테 돈까지 훔쳐내고 피해자 물품도 훔치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살인이고 몇몇 피해자들은 죽기 전 살려달라고 저항까지 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냐. 이게 어떻게 서로 합의하에 한 살인이냐. 이놈 사형 때려야 한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피해자들은 범인과 만난 적이 없던 사이로 범인의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피해자들은 본인을 죽여달라고 범인에게 죽음을 맡겼다. 이건 명백한 촌탁살인 아니냐.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음주와 수면약을 먹었다. 어떻게 이게 죽을 뜻이 없었다고 보겠냐. 적극적으로 이 피해자들 역시 죽길 원했다고 밖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죽인 거고, 죽이고 나서 훼손하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살인 행위에 대해서만은 서로 동의하에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형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나온 겁니다. 사형이냐 아니냐 문제로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재판이요 3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죄인인 이 시라이 씨도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아우, 이거 언제까지 재판해야 되는 거야. 아우, 귀찮아 죽겠네. 그래서 시라이 씨가 그냥 죽여줘요. 그냥 사형 선고 내려달라고요. 나 그냥 사형 받을게. 건방지게
시라이 씨는 재판 내내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쭉 펴고 앉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길어. 아, 잠이나 좀 자야겠다. 재판 중에 눈 감고 자고 언론들의 취재에서도 궁금해? 돈 주면 알려줄게. 음식 넣어주면 내가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했는지 다 알려줄게. 전혀 죄를 반성 안 하는 거예요. 결론은 사형, 땅땅땅. 이때 당시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변호인 측이 항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라이 씨 이것조차 막습니다. 그냥 내비둬요. 뭐 내가 피해자 가족한테 폐를 끼친 거 맞고 더 이상 뭐 더 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고 신속히 죗값을 치르고 싶습니다. 재판을 더 이상 질질 끌기 싫어요. 귀찮아. 그래서 2021년 1월 5일 사형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담당 판사는 시라이 씨의 모든 살인은 계획 범죄였고 범행의 방식이 범죄 역사상 가장 악의적인 살인 중 하나다. 몇 번 죽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죄가 무겁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놈은 SNS를 통해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죽고 싶어? 같이 죽자.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시라이 씨는 나한테 죽고 싶다고 해놓고 걔네들 다 그거 거짓말이었어. 피해자들 중에 정말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참 멀쩡한 얼굴을 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만을 골라 어쩜 이렇게 잔혹한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오늘 사건은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다뤘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 얼굴 차이가 좀 있죠? 살이 쪘습니다. 뭐 여튼 뭐 뒤에 배경도 그렇고 이런 컨텐츠를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찍었다 보니 말하는 것도 좀 버벅거리는 게 많고 정보 전달도 빼먹거나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 제가 좀 더 보충을 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사형을 선고받은 한 연쇄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